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단풍 구경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국 유명 산에는 등산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건조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산불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구교상 박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9일 소방방재청에서 11월 재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과 또 산악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기에는 산불이 유독 많이 발생을 하는데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름철에는 좀 많이 습한데요. 이제 습한 여름철이 지나고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또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서 또 그 불이 잘 붙고요. 또 단풍 구경 등으로 야외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을철에는 그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이제 그 입산자나 혹시 그 쓰레기 소각 등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봄철에 이제 가장 산불이 많고요. 가을철은 봄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적게 발생하지만 아무래도 가을철에 건조 기간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불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도 유달리 좀 취약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산불 발생 취약지는 어디고 또 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산불이 났을 때 피해가 많이 나는 곳, 그 취약한 곳은요, 소나무 숲이 많은 곳입니다. 이제 이러한 대형 산불은 주로 이제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많은 숲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네. 소나무 숲에서는 화력출입보다 피해도 훨씬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나무 숲에서는 아무래도 그 송진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불이 붙게 되면 아주 크게 번지기 때문에 진화하기도 어렵고 피해도 크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해외 산불을 보면요, 며칠간이나 진압을 하지 못해서 큰 규모의 땅을 태워버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불이 미치는 피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 산불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산림은 뭐 단순히 나무만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그 야생 동식물의 그 서식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이러한 서식처들이 한꺼번에 파괴되는데요. 이러한 숲이 자연히 복구되는데 최소 30년에서 50년이라는 긴 세월과 또그 세월이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또 이러한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요.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산사태나 홍수 피해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불은 그 산불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가 불에 타게 되면서요. 오히려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메탄 등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게 됩니다. 네. 이 산불 진압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불을 진압하기 위한 골든 타임제 어떤 건가요? 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길이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산불이 커지기 전에 이제 빨리 끄는 게 중요한데요. 네. 산림청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조기에 빠른 시간 안에 진화하기 위해서 전국을 30분 이내에 산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 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산불 진화의 골든 타임이 30분인 이유는요. 이제 특별히 악천후가 아닌 이상 이 시간 안에 그 산림청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진화 헬기가 산불이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1헥타 미만 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인데요. 이제 산림청과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철저한 사전 예방 대책과 또 아주 촘촘한 감시 체계, 그다음에 신속한 초동 전화를 위해서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국가 재산과 인명 피해가 없도록 또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는 실시간으로 산불 위험 지수를 알려주는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대형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 산불 위험 예보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산불 피해가 큰 걸로 예상되는 소나무 숲을 대상으로 해서 숲의 건조 상태를 이용해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네. 국립산림과학원이 2012년 산악 기상 관측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까지 총 200개소로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산악 기상 관측망이란 무엇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상하면 그 대부분이 이제 도심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악 기상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제 그 계속 산악 기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그 백두대간이나 도심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90개소를 세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산악의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등을 지금 실시간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6월에 국가산악기상센터를 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부처가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산불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그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빠른 신고입니다. 결국은 산불이 커지기 전에 신고가 되어야만이 산림청의 진화헬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산불 발생을 신고하신 후에는 그 당황하지 마시고 바람과 연기의 방향을 관찰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주택가 주변에 가스통 등 인화성 물질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불씨가 집에 쉽게 옮겨 붙지 않도록 이렇게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산불 방지를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산불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불은 그 사소한 그 실수에서 발생을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산불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데요. 이제 산불이 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지만 이를 복구하는 데는 굉장히 최소 30년에서 50년까지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 사소한 그 불씨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에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에는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복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산불의 대부분이 11월에 발생하는 만큼 산불 조심 기간을 기점으로 산불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